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또 요소 땜질 처방, 중국산 의존증 고질병 된다. 첫 번째 소식으로 요소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년 만에 또 터진 두 번째 요소 대란에 정부 대책의 핵심 요소인 공급선 다변화한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해준다에 그쳤다라는 부분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해 드리는데요. 우선 2년 만에 또 요소수 대란이 터졌습니다. 근본 대책이라고 불리는 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 등의 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나마 눈에 띈 건 차량용 요소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라는 내용 자체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면 기업으로 하여금 공급선을 다변화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 주기는 하겠지만 요소 공급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대책은 이번이 우선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다시 높아진 상태에서 기업 입장에서 공급선을 다변화할 만큼 가격적인 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배경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라든지 사우디 해당 국가들에서 다른 국가에 수입하는데 요소가 추가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부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소 공급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대책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70% 이상인 자원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원자재로 잡아 정부가 관리에 나섰어야 했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정부가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 2년 전에 이미 요소 대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맡겨놓고 있었다라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근본 대책 또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수입선을 활용한다라는 방안도 고려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너무 멀어서 비용 자체가 많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도 이미 수입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우세하고 있는데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기업에만 맡겨놓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의 점유율이 91%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경제 안보를 위해 상당량의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환경 규제의 족쇄를 받고 있어서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수입선 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할 뿐 그 이상의 발전 방안은 없는 것으로 비판이 특히나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수소나 리튬, 히토 연구 자석까지 공급선 다양화 방안 구체화. 정부가 요소와 흑연 등 이미 공급망 이슈가 발생한 원자재 이외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한 공급선 다변화 대책을 곧 발표한다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자원 공급망 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인 수소나 리튬은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생산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산화도 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히토 연구 자석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고요. 4월에도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연구 자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을 내재화하려는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위기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를 포함해 원광물이 아닌 자원 그리고 공급망 이슈가 터지자 많은 자원들도 두루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중국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히토류가 79.4%, 수산화 리튬과 산화 리튬도 82%에 달하고 있고요. 인조 흑연도 거의 90%가 넘는 비율입니다. 해당 원자재가 중국에 너무 큰 의존도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국내 역시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런 확장성으로 내재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 집중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타국 공급망 확보 역시 국내 생산에 지원할 부분 역시도 정책적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대 교체 칼 빼든 신동빈 40대 발탁하고 외부 등용문 넓혔다. 롯데그룹 대대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SK 그리고 삼성그룹사 역시 인적 세대 교체를 단행했죠. 뉴 롯데, 미래를 외쳤던 신동빈 회장의 의지에 맞춰서 인적 쇄신을 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롯데그룹 대표이사 승진 그리고 신규 선임한 임원진들 명단입니다. 보시면 롯데그룹이 대대적으로 세대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이번 세대 교체에선 여성 임원의 비율을 많이 높이고 또 40대 젊은 임원의 비율 역시도 높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바이오, 정부 기술로 중점 사업이 바뀌는 시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부분인데 롯데그룹 3세인 신유열 롯데케미칼 전무가 승진하면서 신설되는 롯데 지주회사의 미래 성장성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유통화에 그친 현금 흐름 개선 역시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성 인재 발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대 교체 칼 빼든 신동빈, 이번엔 60대 계열사 대표이사도 8명이 퇴진을 했고요. 30년 오너가 비서 류재돈 역시 퇴진했습니다. 이훈기 사장, 화학 턴어라운드 특명을 가지고 있고 식품 부활 인정에 이영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성 인재도 중요하고 전무 이상도 비율도 9.8%로 높여가고 있는 이번 롯데 인사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게임 스트리밍, 트위치 철수에 웃는 네이버.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스트리밍, 트위치 한국 서비스 접기 때문인데요. 우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의 출시를 앞둔 네이버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마존닷컴의 글로벌 인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접기 때문인데 이 증권업계에서 치직의 사업 가치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일단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서비스와 앞으로 네이버 페이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게임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네이버는 스포츠를 중계해 왔는데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생중계했을 때로 2억 명이 넘게 몰렸을 만큼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다변화할 것을 촉각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치지직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사인 트위치가 한국 사업 철수하는 데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전망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치지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흥미도 가지고 있는데 흥행 궤도에 안착시키면 이로 인해 자사 플랫폼에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묶어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어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위치는 내년 2월 한국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출시를 앞둔 치지직 절호의 기회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일까지 임직원 베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풀 HD 화질 후원 역시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의 치지직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BTS 국방 의무 이행에 하이브 이틀째 강세. 하이브 그룹 BTS의 군입대 계획 발표 이후 연이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역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군 복무 후에 몸값이 뜰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있어서인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계획 발표 이후 연이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의 병역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군 복무 이후에 몸값이 한층 더 뛸 것이다라는 업계의 관측 때문인데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멤버 전원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0% 이상 뛰면서 강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이브가 강세를 보인 것은 소속사 그룹인 BTS가 전날 군 입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안 요소가 온전히 정리됐다라는 부분에 있고요.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멤버와 전원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5.6%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름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8거래일 만인데요. 거래량도 553만 주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20% 넘게 20배 넘게 육박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엔터사 역시 하반기 내내 지켜보시면 좋을 섹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병역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로 들어오면서 10%가 넘게 뛰었고요.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소식을 알린 YG는 25%를 넘게 보였습니다. JYP 그리고 SM까지 엔터주, 정달아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섹터로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어제자 4% 넘게 상승했었던 지니뮤직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는 25% 넘게 급등했고요. 하이브 역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가격 더 쓴 할인, HMM 인수 조건부 우협 검토.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HMM의 새 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조건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산은은 이르면 이번 주에 새 주인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펜오션, 연구체 등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고요. 정성평가가 높은 건 동원입니다.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데 신속 매각을 원하는 해운업 발전이 좀 엇갈린다라는 소식 전해주고 있고요. 최종 유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HMM 인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도 내내 관심으로 집중됐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연내 매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소식과는 별개로 주가상으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언급이 될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과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해당 내용들 역시 시청자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바로 이어서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여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수혜주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